자, BT입니다. 오늘은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을 해볼 텐데, 관계대명사도 그렇고, 관계부사도 그렇고,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 우리가 흔히 보는 관계대명사들은 관계대명사 뒤에,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이렇게 관계대명사 뒤에 내용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듯이 이렇게 하는 제한적인 용법도, 여기는 한정적 용법이라는데,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제한적, 어떤 책에는 뭐 제한적 이렇게 돼 있어요. 제한적 또는 한정적 용법이 우리가 흔히 보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보통 해석을 이렇게 뒤에서 관계대명사 뒤에 내용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듯이. 그래서 내가 누구랑 얘기했다고. Who is a TV producer? TV producer인 사람이랑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일단 표시가 확 나요. 뭐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앞에 콤마가 찍혀있어. 앞에 쉼표 콤마가 찍혀있다고. 그러니까 콤마 찍혀있고 이렇게 관계대명사 온 건 이게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해석의 순서가 좀 달라요. 보통 아까 봤던 제한적,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관계대명사 뒤에 내용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듯이 해석하지만,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순서대로 쭉 해석하는 거고, 나는 마이크랑 얘기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TV 프로듀서다 해서 여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보통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뭐 상황에 따라서 엔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접속사는 버치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이크랑 얘기했고, 그리고 and 마이크를 히로 받아서 그 사람이 is a TV producer다. 뭐 이거는 저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근데 뭐 흔히 예문 들 때 뭐 아들내미가 3명 있는데 그 아들내미가 다 의사다. 아니면 의사가 난 아들내미인 의사인 아들내미가 3명 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의사인 아들내미가 3명인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제 한정적 용법으로 보통 그렇게 적어놓으면 의사가 아닌 아들내미도 있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근데 누가 뭐 그저가 3명의 아들내미가 있는데 three sons 그러고 나서 콤마하고 who are 뭐 doctors 이렇게 적혀 있으면 결국은 아들이 3명 있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다 의사다 해서 여기 지금 and they로 고쳐가지고 접속사를 대명사로 고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되면 아들이 3명 있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그 아들 3명인 아들내미가 다 의사라는 소리. 근데 여기 만약에 콤마가 없고 계속적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제한적 용법 관계대명사를 쓰면 의사인 아들이 3명 있다 해서 결국은 의사가 아닌 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 약간 이 해석이 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흔히 관계대명사 뒤에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듯이 그렇게 한정적 용법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쭉 달아서 순서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의 차이,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어쨌든 앞에 콤마가 있고 어떤 앞에 있는 선행사에 대한 어떤 부가 설명을 제공하는 거라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콤마에 써지는 계속적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들이 생각보다 문장에서 많이 보여. 그러니까 쭉 해석 이렇게 보통 뒤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는 게 아니고 쭉 이렇게 달아서 해석한다고 일단 생각해 놓고 관계대명사 뭐 who나 which 또는 관계부사 when, where 이런 것들이 다 앞에 콤마 찍혀 있어서 계속적용법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콤마 찍혀서 계속적용법으로 관계대명사 쓰는 거는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이 that 또는 여기는 좀 뭐 what 이 that이나 what은 계속적용법으로 쓸 수 없다. 그런 거 따라 주시면 돼. 여기 지금 이렇게 I bought a new 파자마. 내가 새로운 파자마를 샀고 그리고 내 강아지가 그 파자마를 다 tore. tore가 뭐 tear 찢다. tear의 과거 형태죠. 근데 다 찢어서 물을 뜯어서 찢어 발겠다는 소리. 그럼 이게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쓴 건데 뭐 보통 선행사가 이렇게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도 위치 쓸 수 있고 대처 쓸 수 있고 그렇잖아. 근데 관계대명사 대처는 앞에 콤마 찍히는 계속적용법으로 쓸 수 없다고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대치나 왓은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으로 쓸 수 없다. 즉 앞에 콤마가 찍혀 있으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면 수잔은 여기도 문제 보면서 보자고요. 수잔은 그렉과 존을 만났는데 수잔 met 그렉 and 존 그들은 군인들이었다. 그래서 이게 수잔하고 매치 그렉을 만났는데 그들은 군인들이었다. 여기 지금 주격관계대명사 쓸 자리겠죠. Who were soldiers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왜 who 앞에 콤마가 없으면은 군인들인 그렉하고 존을 만났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근데 이제 콤마가 있으므로 인해서 이제 계속적용법 관계대명사에서 쭉 순서대로 쭉 수잔이 그렉하고 존을 만났고 여기 who 같으면 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and하고 뭐 그렉 and 존을 대의로 받아서 and they were soldiers 이렇게 써도 되겠죠.
2번은 그녀는 브라이언에게 전화를 했으나 그는 받지 않았다. She called Brian. 브라이언이 선행사 사람이니까 who 이것도 who didn't answ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것도 뭐 다른 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쓰면 but 그렇지만 he didn't answ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문장 같으면 콤마가 없다. 그렇게 하면 전화를 받지 않은 브라이언에게 전화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순서대로 앞에 있는 문장 그리고 콤마에서 계속전법 관계대명사 이렇게 순서대로 그녀가 브라이언한테 전화했는데 who didn't answer 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순서대로 쓰이는 이 계속전법 관계대명사 일단은 뭐 딴 거 필요 없이 콤마가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 있으면서 표시는 금방 이게 계속전법 관계대명사인지 표시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 있다고 다 계속전법 관계대명사는 아니지만 이런 간단한 문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계속전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3번은 they moved to Korea. 그들이 한국으로 moved. 이민을 왔는데 their baby was born. 거기서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다. 이거는 이제 앞에 뒤에 완전한 문장 the baby was born 에서 뒤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와 있는 걸로 봐서 여기는 관계 부사 계속전법을 쓰는 거죠. 선행사가 이렇게 코리아 장소 나타내는 개념이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쓰겠죠. 이걸 굳이 다른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면 and 그리고 there 거기서 한국에서 their baby was born 이렇게 태어났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 4번은 나는 선물을 풀어봤는데 I opened the present 선물을 풀어봤는데 그 선물이 was bought by my brother 내 남동생에서 사준 거였다. 즉 남동생이 사준 거라는 거. 이것도 지금 뒤에 동사부터는 주격관대 선행사가 사람이고 하니까 위치나 대 둘 다 쓸 수 있잖아요. 보통 주격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이렇게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위치나 대 다 쓰지만 계속전법 관계 대명사는 대체는 쓸 수 없다 그랬으니까 위치를 써서 I opened the present which was bought by my brother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중에 좀 뒤에 가면 관계 대명사로 위치 계속전법 관계 대명사로 위치만 쓸 경우 즉 앞에 문장 전체를 다 선행사로 받을 때는 그때는 또 관계대명사 위치만 계속정법을 쓴다고 하는 문법도 있어요. 이거는 뭐 선행사 앞에 the present이지 앞에 문장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5번 그녀는 이 카페를 좋아하는데 she likes this cafe. 그리고 이 카페가 뭐로 유명하단가? 초콜릿 케이크로 유명하다는 소리죠. 이것도 앞에 이렇게 선행사 이렇게 뒤에 동사부터는 주격관대 쓰고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이것도 똑같이 위치 쓰면 되겠죠. 이걸 뭐 다른 접속사로 고치면 and 이 카페를 이출해서 뭐 it is famous for 이렇게 쓰면 되겠죠. 6번은 그는 2017년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he graduated from college in 2017. 2017년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의 sister가 was only in middle school. 중학생이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의 sister가 불과 중학생이었다 해서 완전한 문장 나와 있으니까 이때도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여기는 관계 부사가 올 자리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있으니까 이때는 관계 부사 when 써서 He graduated from college in 2017, 콤마, 그리고, and then, 접속사 플러스 부사를 이렇게, and then, 그때 his sister was only in middle school. 이런 식으로. 계속전법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는 앞에 콤마가 있어서 금방 구별은 되죠. 일단은 이렇게 쉽게 생각 좀 짧은 문장에서 계속정법이니 뭐, 한정정법이니 그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해보고, 조금 이따가 이제 계속 문장 보고, 또 어떤 예문 보고, 지문 보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또 이게 계속전법을 쓰이는지 아닌지 계속 문장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간단한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는 건 약간 개념적인 의미를 알아보는 거고.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계속전법 앞에 콤마 찍혀 있으면서 순서대로 쭉 해석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또 그런 계속전법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또는 부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뭐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 다 이해해서 안 돼도 상관없어. 자. 어부상도 맞으면 똥땡이 틀리면 또 표시하고 고쳐라. 자, I went to New York. 내가 뉴욕으로 갔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크리스를 만났다. 여기 지금 보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관계 부사 쓸 자리인데 앞에 선행사가 뉴욕 장소 개념이니까 when이 아니고 where를 써야 되겠죠. where. 그리고 이 where를 and 그리고 거기서 해서 뭐 there 정도 and there로 바꿀 수가 있겠죠. I went to New York. 내가 뉴욕으로 갔고 그리고 거기서 I met Chris. 내가 크리스를 만났다. 그렇지 않고 콤마가 없으면 왜 뒤에서 앞에 있는 문장을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 뒤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해석해보면 그대로 만약에 콤마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크리스를 만난 뉴욕으로 갔다. 말이 조금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내가 뉴욕에 갔고 그리고 거기서 크리스를 만났다. 이걸 물론 저렇게 I went to New York and there 거기서 I met Chris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쓰는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쓰려고 이런 계속전법 관계부사를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에밀리 뭐. 그러고 나서 콤마에서 이게 지금 용가의 중간에 이게 일종의 삽입구 삽입절로 들어가는데 캔 동사가 여기도 동사 하나 있는데 또 동사가 들렁 와 있으면 그렇죠. 요걸 이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동사만 딱 쓰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관계대명사로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 can 요 정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에밀리 그리고 에밀리가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데 그 에밀리가 works at a French restaurant 프랑스 식당에서 일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도 Robert told me about his girlfriend. 로버트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is 바리스타다 해서 요 앞에 있는 his girlfriend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전법 관계대명사인데 이렇게 계속전법 관계대명사는 대체를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선행사가 사람이고 하니까 who를 써서 who is a barista. 뭐 who를 그리고 she 그녀가 뭐 바리스타다 이런 식으로 and she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ylvia recommended the movie. 실비아가 플립트라는 영화를 recommended 추천했다. 그리고 그 영화가 되게 재밌었다 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 플립트라는 영화 이거 선행사로 보고 이것도 계속적으로 관계대명사는 대체를 안 쓴다 그랬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which를 써서 which was very interest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그 which를 그리고 and가 보면 영화 The movie flip를 it로 받아서 and it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다음 6번은 We stayed at the Green Hotel. 우리가 그린 호텔에 머물렀고 그리고 토마스가 recommended 추천해줬다. 즉 토마스가 추천해서 추천하던 동사에 목적어가 빠져있죠.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 관계부사 where를 쓰는 게 틀렸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관계부사 where 계속정법을 쓸 수 있겠지만 아니죠. 뒤에 recommended 뒤에 추천하던 목적어가 빠졌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which를 쓰겠죠. 왜? 대칭 안 된다 그랬죠. 왜? 대칭 계속정법 관계대명사를 못 쓴다는 거. 그런 것도 일단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계속정법 관계대명사 다른 거 없이 일단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찍혀져 있으면 이게 계속정법의 관계대명사고 흔히 많이 보는 그런 제한적 한정정법의 관계대명사랑 차이점은 순서 해석의 순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콤마가 없이 우리가 흔히 보던 이런 식의 관계대명사면 내가 TV 프로듀서인 남자랑 얘기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정법을 쓰면 순서대로 내가 마이크랑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TV 프로듀서다, TV 제작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일단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계속정법 관계대명사는 대칭 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계속정법으로 썼을 때는 생략할 수 없다는 거. 목적격 관계든 뭘 해도 생략이 안 된다는 거.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계속정법 관계대명사는 아까처럼 대치 안 되니까 who나 which 보통 쓰고 관계부사는 또 4개 how나 why 그리고 when, where 이런 것 중에서 how랑 why는 안 쓰고 when하고 where만 계속정법으로 또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왜 그런가? 왜 이게 그럴까? 이유를 막 너무 깊이 있게 따지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문법이 어려워지고 그냥 짜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는 게 조금 많아지고 문장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자기가 아는 게 많아질수록 그런 이해력도 좋아지는 거지. 그런 게 아는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막 그 원인을 아니면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고 계속 노력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더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복잡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정법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찍혀 있어서 구분이 되고 해석을 쭉 달아서 해석해 준다는 거. 우리가 흔히 했던 제한적 한정용법처럼 이렇게 관계대명사 뒤에 내용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듯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쭉 달아서 해석하고 그때 이제 계속정법 관계대명사는 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고 그런 데다가 관계대명사 대칭 계속정법 관계대명사로 쓰지 못한다 해서 대답에 콤마 찍혀 있으면 틀렸다는 거. 여기 보는 것처럼 내가 새 파자마 즉 잠옷을 샀는데 내 강아지가 다 물어뜯었다. 이걸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앞에 콤마에서 이렇게 계속정법을 써도 되는데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로 대칭 안 된다는 거. 원래 보통은 제한적 용법 같으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한정적 제한적 용법이면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목적격 관계로 위치나 대칭을 다 쓸 수 있지만 계속적 용법을 앞에 콤마를 찍어주려고 그러면 대칭 안 되고 위치만 써야 된다는 거. 그 정도 일단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적 용법의 다른 어떤 문법들 좀 보고 또 나중에 문제 풀고 또 지문 볼 때마다 문제 풀 때마다 계속정법이 나오면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지적을 해주고 또 알려주고 또 얘기하고 할 테니까 그냥 좀 너무 처음부터 깊이 있게 알려고 너무 막 원인이 뭘까 하고 다 나는 이해가 돼야 된다고 이해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된다 그딴 생각은 하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
뭐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이해되는 부분보다 더 많은 게 공부죠. 그러니까 알아가면서 계속 뭔가 한 개, 두 개, 어떤 거는 암기하고 어떤 거는 또 이해하고 그러면서 알아가면서 이해력이 높아져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문법들을 봐도 이해가 되는 거지. 뭔 앞에 기출문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문법을 나면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아,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문법, 나 이거 무슨 소린지 나한테 다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야 된다고. 그런 소리 하는 애들은 공부하지 마. 뭔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맨날 이해가 돼야지 어쩌고 하는 그런 소리. 수학 문제도 지가 정말 열심히 막 100문제, 1000문제라도 풀어보면서 열심히 봐서 어떤 개념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될 건데, 무슨 문제는 꼴랑 한두 문제 풀어보고, 아, 너무 어렵다고. 뭐 아무리 풀어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멍멍이 소리 하면서 맨날 이해가 안 되면 자기는 공부를 못 하겠다고? 그런 애들은 딱 옛날로 넘어가서 쌤들한테 무지 많이 맞아봐야 돼. 그래야지 그런 소리 안 하고 묵묵히거나 하라는 것도 하든 열심히 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해력이 좋아지면서 좀 뭐 자기가 예전에 이해 안 됐던 그런 문법이든 아니면 수학적 공식이든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건데, 뭐 어디서 들은 개똥차라고 무슨 공부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어떤 놈이 그런 소리 한 거야, 대체. 자, 하여튼 열공하라고.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은 조금 했어요. 다음 시간에 아마 계속적용법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일단 문법은 자꾸 봐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봐서 무슨 소린가 하고 이게 들어본 경험이 있다, 들어본 기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나야 돼. 오케이?